사람들이 막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개령 멍멍거리고 막 그 종이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 58년 개띠들의 자녀들에게 자녀들. 다방이라는 게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과연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또 다시 던지게 되죠. 오늘 조금 더 깊이 읽기는 58년 개띠들의 가출 한만수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먼저 독서를 하고 나서의 감상? 솔직하게 한번 은주 씨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조금 약간 억지로 읽었는데 좀 약간 읽는 데는 약간 전체적으로 불편한 건 아니었는데 그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아저씨들 세상? 전 정말 너무 룸사롱 이런 거 너무 불편했죠. 읽는데 너무 불편했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은주 씨는 읽는데 불편했는데 그걸 현실로 살았던 나는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고 너무 현실 그 자체라서 더 불편했죠. 불편했다. 이 58년이면 지금 우리 나이 보통 일반적인 나이로 말했을 때 64세, 그죠? 64세의 아저씨들 이야기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과정들은 이런 거는 제가 자랐던 20대, 30대를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장면들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우리 시대 때 내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이런 모습이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도 그 어른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낯이 익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가 경험한 건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하면 거의 뭐 대중문화 영향이었던 것 같거든요. 대중문화와 그다음에 이제 뭐 문학에서도 그런 일면들이 있었고 뭐 그런 거예요. 직접 경험한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어쨌든 외부적인 것에서 이제 간접 경험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만약에 은주 씨가 20억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주인공 입장에서 내가 정말 그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가방에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쓰려고 주워왔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20억이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딱 그 주제도 딱 그거였어요. 그랬어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독가방을 신고할까. 솔직히 제가 지금 그 가치관이나 지금 토론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신고하겠죠. 근데 진짜 이제 진짜 그 상황에 놓여지면 아무도 없고 CCTV도 없어. 근데 20억이 내가 그냥 조용히 가져갈 수 있는데 솔직히 망설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왜 2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캐리어에다가 2억인가를 갖고 있었잖아. 계속 갖고 다녔잖아. 현찰 뭉치를 갖고 다니면서도 잘 못 쓰잖아. 자유롭게 그 돈을.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그러니까 결국 현실은 20억이 있든 없든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습관대로 행동하게 되나 보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정말 그 20억을 내가 주인다면서 가끔 로또 왜 당첨할 때 생각하잖아. 상상은 뭐 하겠다. 당첨되지 않을 걸 아니까 좋은 쪽으로 막 생각을 해서 나는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하나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당첨이 되면 과연 그렇게 할까? 맞아요. 부터 시작해서 이 돈이 생겼을 때 이들이 막 하는 행위를 보면 되게 뭐랄까 멍청하잖아 좀. 내가 무슨 멍청해. 나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 거야. 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했을 것 같아. 맞아요. 늘 하던 대로 출근도 하고 출근하고 뭐 이랬으면 의심을 안 살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되게 치열하게 막 고민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행동만 골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결국은 다 연기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죠.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현찰을 내가 길거리에서 뭐 2억을 주었다면 그런 설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질문을
당신에게 사람을 한 명 죽이고 내가 뭐 10억을 줄 테니까 맞아요. 사람을 하나 죽일 수 있겠냐. 그 대신 뭐 감옥에서 20년 썩고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선택할 수 있겠냐 했을 때 10대를 겨냥해서 물었던 건데 다들 액수가 적은 액수였을 때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했는데 기상천외하게 많아지면은 액수가 높아지면 갔다 오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되게 몇 년 전에 그런 질문을 듣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정말 그 돈에 나를 팔겠다고? 나의 자유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돈을 뭐에다 써 그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상의 한계가 오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좀 어설픈데 그리고 이제 이 범행이 아니었잖아. 자기네도 네. 우연한 기회에 주웠고 진짜 다만 이제 주순 돈은 신고해야 된다라는 그 일종의 법률 조항이 있잖아. 근데 그건 진짜 도덕적인 문제잖아. 맞아요. 강제되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돈을 주셨을 때는 인마이 포켓 하는 게 되게 쉽잖아. 10,000원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막 50,000원 정도가 되면 혼자 갖기가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공범자를 만들잖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같이 뭐 사먹고 나눠먹고 피자 나 50,000원 줬다고 되게 쾌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다들 공개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소액은 뭐 운 좋은 걸로 사먹으니까 그러니까 운 좋은 걸로 그러니까. 사먹으니까 근데 그게 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단위가 커지면 일단 사람들이 좀 쫄기는 쫄지. 이걸 갖다 줄까 말까 함부로 못 망설이고. 근데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당연히 갖다 줘야 돼. 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질문하면 또 약간 좀 고개가 깨우뚱깨우뚱해지잖아.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돈의 힘이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절감하게 하더라고요. 이 5,8년 개띠들의 가출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 은주 씨가 그 아저씨들의 언어가 되게 힘들었다. 나도 그들의 그 언어가 되게 뭐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언어 같은 거야. 물론 소설이지만. 맞아요. 근데 그게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내 앞에서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에 놓이는 제3자의 입장을 많이 보잖아. 공공연하게 그냥 그러니까요.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언어가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문제의식이 없었죠. 그냥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진짜 밥 먹으러 식당 가는 것처럼 그냥 술 먹으러 룸사롱 가는 거고. 요즘도 룸사롱이 있긴 있잖아. 있죠, 많죠. 근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은밀함과 뭐. 근데 그렇게 은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새도. 그래? 우리 여기 이 지역에도 룸사롱 있어? 내가 생각하는 다방은 그런 다방이 아니거든. 근데 그 다방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편견이 생기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 나는. 정말 차를 마시기 위해서 다방을 가는 사람들이 나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 되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드라마 소재를 싸게 쓰기엔 너무 심심하니까 그 소수가 취하는 그 방법을 부각시키면 어쨌든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그래서 다방에 다니면 다방에 다닌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그런 게 쌓인 것 같아요. 아예 근데 별개로 생각하지 않나요? 차 마시는 다방하고 그 쌍화차 대추차 주는 다방 이 선생님이 하시는 다방인 것 같고 이제 진짜 목적을 가지고 이름만 다방을 걸고 그 사람 그렇지. 그런 다방은 되게 소수라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마치 일반화시켜버린 거잖아. 대중문화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다방 영화제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만나는 그 다방이라는 감성이 아니라 섹슈얼리티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다방을 생각하니까 결국엔 그런 거지 라는 생각도 해. 저는 직장인이잖아. 이거 보면은 상고 나와서 이렇게 돼서 뭐 돈을 얼마 받아서 그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성실한 삶, 맞아요. 성실한 삶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다가오잖아. 나는 우리 엄마를 좀 생각하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월급쟁이셨고 나 지금도
막연하게 어렸을 때 아버님이 노란 봉투를 갖다 주셔. 월급 봉투. 월급 봉투지. 바로 그 월급 봉투를 갖다 주면 엄마가 고맙게 받고 뭐 아유 애쓰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아유 이 쥐꼬리만한 돈으로 뭘 해 이러면서 풀풀거리던 그 엄마의 모습이 나는 기억나거든. 근데 그 돈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도 내 어린 시절에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은 정말 훌륭하게 칭찬할 일이잖아. 맞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은. 근데 그런 그들을 뭐 IMF라던가 아니면 퇴직 후에 어떤 그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놓여지면서 특히 그 정식이라는 그 인물을 보면 그 프랜차이즈로 쫄딱 많이 퇴직금 다 날렸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되게 뉴스거리도 많이 나왔었어 그 시절에. 그렇죠. 퇴직해가지고서는 강제 퇴직이지 뭐 그렇게 해서 나가지고 프랜차이즈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거 하나 해다가 다 말아먹고 막 이런 사람들 얘기가 되게 많았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 2000년대 초반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또 58년 개띠들의 삶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더라고.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 가장들의 몰락, 그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삶이 또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긴 하더라. 그 28페이지 보면은 마누라는 신혼 때 꽉 잡아놨어야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얘기잖아. 예. 드라마에 많이 보던 얘기야 실제로는. 그치? 너무 막 다 55페이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몸매가 쭉 빠졌다. 동성빌라에 사는 여자 같지는 않다. 네 집에 가는지 몸매만 잘 빠진 것이 아니고 마음도 착하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거. 거기서 또 하나의 그 너무 스테레오타입이 발생하고. 너무 나는 또 이것도 찾았다. 17쪽에 보면 네. 그 주인공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야. 그 주인공 광표라는 사람이잖아. 그 광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얘기할 때 쓸개를 빼놓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충청도 사람이라 호의라는 말을 수시로 듣는다. 이거 충청도 사람은 다 양반이라고 생각하더라고. 나 옛날에 충청도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을 때 무슨 얘기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다 양반이라고. 역시 다르지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맞아 호인이라는데 나는 이걸 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되게 뭐랄까 우유부단한 맞아요. 우유부단한 캐릭터들이 많이 사는 곳이 나는 충청도라고 생각해. 우유부단한 거 맞아요. 이제 곧 대선이지만 대선 때도 충청도가 뭐 권력을 잡고 있다 뭐 쥐락펴락한다 그러는데 그거 참 시대가 도대체 자기 신념 자기가 원하는 목표 뭐 이런 것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자기 이익에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우유부단함을 높이 평가한다는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거든. 좋게 말하면 호인이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확실히 윤주 씨는 그 아저씨들의 언어와 그들의 표현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거기에 더 많이 초점이 간 것 같아. 네, 맞아요. 약간 딱 그 처음에 좀 약간 불편해서 빈정이 상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것만 보이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것보다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나는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았잖아. 근데 막상 돈이 있어서 해결되는 건 없잖아. 맞아요. 뭐 그런 거지. 근데 결국 어쩌면 우린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맞아요. 사실은 되게 표면적인 거고 실상 그 이면에 겹겹이 쌓인 불안감,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깊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쓸 수 없는 차마 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돈에 모든 것을 다 원인을 두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돈이 있다고 또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고 그건 아니잖아. 금술이 좋아지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장점은 그냥 저는 가치관은 맞지 않지만 어쨌든 외면할 수는 없는 그냥 아저씨들의
삶을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사회,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점이 이제 장점이. 그런 시대를 겪은 지금의 60대를, 지금의 개띠 아저씨들을 조금 알 것도 같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어른이 되었나? 그때는 뭐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서 시대가 변하고 사고방식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그걸 계속해서 그걸 업그레이드라 그러지. 응? 내 사고방식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 책에 갇히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107쪽에 보면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58년 개띠들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107쪽에 보면 이거 읽으면서 나 미칠 것 같어.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백날 붙잡고 앉아서 내가 고생했던 이야기라도 할라 치면 뭐?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됐지? 뭔 신소리냐고 귀를 막아버린다고. 이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바로 라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요즘 말하는 라떼는 요즘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 꼰대의 하나의 전형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혼자서.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 진행을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하잖아. 하기는 근데 뭐 끝을 어떻게 이제 막 내 나름대로 막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너무 뻔한 결론인데 그렇게 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뭔가 요번에는 제가 봐할 때 이 한만수 작가님이 좀 똘끼를 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성공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성공신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생각했어요. 소설이기도 하고 하니까 소설에서라도 성공시키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뭐 깨졌었고 어쨌든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불로 태우면 이제 마지막 파트에 보면 불로 태우면 다 연기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그 옥천이라는 그 동네에 막 그 사람들이 막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개들이 멍멍거리고 막 그 종이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결국 그렇게 이렇게 나에게 올 돈은 아니었잖아. 내 돈은 아니었잖아. 남의 돈은 결국 연기로 변하는 종이 그거 왜 뭐가 있을까? 결국 그것이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독서 후에 개인적인 바람? 저는 58년 개띠 아버지를 둔 자식들 있잖아요. 그럼 지금 30대 초반일 거예요. 그들이 이 책을 좀 읽으면 아버지와 소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30대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이 책이 나는 개인적으로. 58년 개띠들의 자녀들에게. 자녀들. 그렇지. 그러니까 30대일 거야. 아마 30대 초중반? 그죠. 정도 되겠죠? 그분들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런 감정들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우리들이 오붓하게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그렇게 끝나버려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독자의 상상력에 물을 끼얹는 격이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